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좀 빠르게 1차 합격자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바로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서류 영상 전형에서 어떠한 지원자들이 많이 합격했는지 좀 현실적인 스펙 기준, 그리고 또 영상에선 어떻게 했는지, 또 영양검사도 진행됐는데 거기에선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통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이 통계의 이제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저의 스튜디오 테디 이제 수강생 학생들인데, 그래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수십 명의 합격자를 토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아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기준 삼아서 준비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최종 면접에는 이번에 10명이 가거든요. 역시나 이 제주항공인 서류 전형 합격부터 어렵고요. 또 결국엔 최종 면접까지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합격이 또 가장 빡세기도 한 그런 기준점이 높은 항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면접도 실제로 굉장히 빡빡합니다. 질문도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격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요. 일단 서류 영상 합격자들이 어떤지 보고 다음 채용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주항공 합격한 사람들 영상으로 봤을 땐 밝고 활기찬 목소리와 표정, 목소리 톤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따뜻한 말투를 가진 지원자, 뭔가 말할 때 참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이 제주항공의 특징은 좀 밝고 활기차고 미소가 참 예쁜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우울한 느낌, 무뚝뚝한 느낌, 그런 느낌은 완전 제로인 친구들, 정말 이런 부정적인 단어와는 정반대인 친구들이 합격을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주항공상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한 친구들, 그런 외모를 가진 친구들도 꽤 많이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 학생들은 이제 일반이 9대, 특기자가 1대 비율, 그러니까 90%는 일반 전형, 특기자는 이제 10%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특기자가 되는 기준을 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정말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남들보다 뛰어난 교육도 받고 그만큼 소통 역량이 있어서 현지인만큼 자신 있는 친구들을 저는 좀 특기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순히 내가 해당 언어 학과를 나왔다고만 해서 정말 내가 언어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특기자 아니라 일반으로 지원해서 그 일반 전형 안에서 경쟁력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인 90% 지원이었고요. 특기자가 10%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우선 예전에 나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관대했던 항공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나이가 보이지 않는 커트라인이 있었던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그게 엄청 나이가 어린 친구들 기준은 아니었고요. 실제 나이, 한국 나이 기준으로 여자 기준 29살, 그 친구들이 저희 서류 합격자에서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30살, 31살 합격자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저희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외적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율을 여기 적어두진 않았는데 4년제가 80%, 2년제가 20%, 8대2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4년제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과 비항공과의 기준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55% 대 45%인데요. 비항공과가 55%, 항공과가 45%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과 2년제 대부분은 아마 항공과였을 거고요. 4년제에서도 항공과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항공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5%니까 항공과보다 많단 말이죠. 그리고 특정 불리한 전공이 없습니다. 공대나 통계학, 회계학 이런 전공들은 좀 특정 회사에서 서류가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항공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어떤 경계가 높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은 정말 다양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음대도 있고 미대도 있고 자연과학대도 있고 외국어 쪽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커트라인이 보였는데 저는 3.0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사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 어떤 항공사 사실 다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3.5 밑으로부터는 조금 서류 합격의 기회가 남들보다 적다. 3.0, 1, 2, 3, 4까지는 뭔가 조금 기회가 적을 수 있고요. 3.5, 6, 7, 8, 9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0 이상은 서류 합격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점의 2점대가 딱 붙어버리는 순간부터 서류 합격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서류가 됐을 때 한 방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부디 부탁드리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나오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밑에 나오는 외국어 성적부터는 여러분들이 만회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빡세게 아래에 있는 새로운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학점이 낮은 분들이 서류 합격도 하고 최종 합격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학점이 낮으면 면접장 가서까지 발목을 잡거든요. 학점이 낮은 친구네, 불성실한 친구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어 성적을 한번 보면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700 후반대의 IH 성적이 좀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600점대 친구가 있긴 한데요. 그 친구는 오픽이 IH가 있고요. 그리고 토스가 또 AL인 친구도 있고요. 그냥 생 600점대 IM12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저희 합격자 중에서는 없고요. 대부분 800점대 IH가 정말 많네요. 700 후반은 평균이고요. 그래도 좀 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800점대와 IH가 합쳐진 거. 요런 등급이 가장 많고 당연히 일본어나 중국어나 또 다른 외국어가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토익이나 스피킹이 조금 낮더라도 합격자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어나 일본어 있는 친구들도 토스는 IH 정도는 대부분 있는 편인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지원 이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첫 지원이 40%, 재지원이 이제 60%인데 재지원자들이 이전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재지원자가 직전에 어디서 탈락했냐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조사를 했는데 80%가 서류 탈락자였어요. 그러니까 서류 탈락자는 곧 면접장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적어도 작년에는요. 그리고 이제 1차 면접 탈락했던 사람이 10% 정도 되거든요. 3명이었어요. 그리고 최종 면접 탈락자가 1명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면 사실 다음번 채용에서 합격하는 게 거의 쉽지 않다. 제주항공은 면접을 좀 빡세게 보고 면접 결과로 딱 정해버리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최종 면접에 탈락했던 사람이 다시 면접장에 가서 최종에 가게 된다면 본인 달라진 점이나 이런 제주항공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때 최종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종 탈락자가 다시 최종 면접에 가면요. 잘 하기만 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그때 또 못하거나 달라진 게 없으면 사실 또 탈락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땐 그 항공사는 또 한동안 합격이 서류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영상 면접할 때 어필을 봤을 때 자유가 40%, 정석으로 한 게 60% 나왔고요. 또 복장 여부는 자유 5대5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어필은 정석을 했지만 복장은 좀 본인에게 어울리는 것을 입은 친구들이 조금 더 있는 편이죠. 그래서 복장과 어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얼굴형, 눈의 생김새, 어깨 넓이, 목의 길이 이런 거에 맞춰서 옷을 새롭게 찾아봐야 돼요. 영상은 비율이 좋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다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지 라고 했을 땐 내 외모를 맥시마이징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영상 면접 전문 과정을 열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첫 수업 시작인데 거의 제가 오픈한 지 8시간 만에 바로 마감됐거든요. 딱 한 반 8명 신청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신청이 많이 왔는데 추후에 열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그리고 어떤 외모에서도 시술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표정, 어필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것으로 맥시마이징 하게 되면요. 이거는 사실 합격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영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제일 승무원다워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인터뷰 박스 포함해서 장소 대관이 70% 그리고 집이 30%인데 보통 70%는 뭐 스튜디오나 그런 곳은 없었고요. 인터뷰 박스와 같이 이제 딱 독립된 공간 혹은 스터디룸에서 진행하셨던 분이 많았던 것 같고, 집에서 촬영하신 분들은 자연광이 좀 본인에게 잘 맞고 어울려서 집을 선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 답변 길이는 대부분 1분 내외였고요. 답변 암기 여부 같은 경우에도 7대 1대 2인데 거의 대부분 저희는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대본을 만든 친구, 부분을 읽었던 친구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좀 준비된 답변을 토대로 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나와있던 질문들을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또 내가 준비되어 있던 질문을 좀 체킹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 시간 동안 그 대본을 빠르게 찾아서 부분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답변을 보니까 전체 답변이 바로 떠올라서 암기해서 자연스럽게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 좀 2개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80%였거든요. 자격증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무도 관련된 자격증, 서비스 관련된 자격증, 여전히 뭐 안전 관련된, 그리고 객실 승무원 트레이닝 관련된 뭐 CS, BLS 안전지도사, 장애인식 개선 지도사, 뭐 심리 관련된 거, 컴퓨터 활용 능력을 넣은 친구도 있어요. 뭐 수영, 응급처치, 생존 수영, 인명구조, 뭐 되게 다양합니다. 어찌되었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이 더 임팩트 있다 이런 것보단 가장 첫 번째로 좀 공인된 자격증이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훈련 시간이 들어가는, 실제 내가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이 명확하게 있는 교육 수료증이 있는 그런 자격증도 너무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명분이 있는 자격증이죠. 내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하고 싶어서 취득했다.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해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명분, 이유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80%, 없는 사람이 20%였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없는 사람 중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란으로 낸 친구도 한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합격한 친구 중에 졸업 예정자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친구. 아마 그 친구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무래도 경력 경험이 없을 확률이 크죠. 그래도 일단 자기소개서나 스펙이나 외국어 성적 학점, 영상 면접 이런 걸로 커버가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합격 포인트 이걸 조금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표정과 첫 도입부의 표현력이 중요했다. 밝은 분위기, 말하다가 실수해도 오랫동안 얼타지 않기, 미소 환하게 웃고 시작하기, 조금 밝은 톤으로 화장을 했던 거,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좀 어려 보여서 그런지 자유복장으로 성숙하게 스타일링했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 자연스럽고 환한 치아 미소, 최대한 부드럽게 친절한 느낌으로 최대한 밝은 모습, 썸네일 밝은 미소, 뭐 이런 부분들, 최대한 밝은 부분이 역시 많이 나오죠. 따뜻하면서도 발랄함 한 스푼을 넣고자 노력했다. 자연스러움 등등등, 뭐 굉장히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했던 것 그대로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밝게 했다라는 친구, 미소에 신경 썼다. 이 세 가지가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게 많이 보였어요. 이게 이제 결과를 안 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추가로 이 했던 친구들만 결과를 볼 수 있어서 또 해도 안 본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봤을 때 겸손한, 지지자, 공감형, 화합형, 긍정적, 사교형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도 어떤 형이 있는지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닌데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결국에는 좀 팀워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것도 분명 점수화는 될 거예요. 이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산점 1점, 2점 이 정도라도 된다면 아마 팀워크에 특화된 사람들, 서비스에 특화된 사람들, 그런 성향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면접에 받았던 질문은 크게 이 정도 나왔고요. 거의 돌고 돌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제주항공 지원하실 때도 이 정도는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동기와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제주항공 이제 그 최종 면접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면접도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고 제가 작년도 기출문제를 이제 멤버십에 공유했는데 역시 면접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빡세요. 정말 모든 분야, 정말 나에 대한 롤플레잉, 회사에 대한, 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좀 의심이 가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때 꼬리 질문을 굉장히 공격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꼬리를 덜 받거나 안 받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너무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굉장히 오랜만에 채용이 떴던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곧 또 다른 LCC 항공사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채용 준비에 우리는 또 집중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이 현실적인 데이터를 좀 나에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목이 완전히 나간 상태라서 조금 발음이나 발성이 불안정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